자, 현대무백스입니다.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 이왕이면 문자 사인까지 같이 잡아드릴 수 있었으면 더더욱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진 못했어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기준에서는 굳이 따라 붙거나 하지 않겠다. 교육용으로만 일단 설정을 잡아드리겠다. 대신에 이제 교육방이 있으니까 그 교육방에서는 뭐 충분히 편입 기준의 교육도 진행해 드릴 수도 있는 그런 거래대금 또 거래량의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시 수식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요게 지금 13시 기준이란 말이에요. 13시 기준의 종목 검색기에 떠 있는 종목입니다. 기존에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해서 자주 떴어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만족 종목 수가 이제 지금 시간 기준에 한 종목에 한 종목. 그러니까 종목이 뭐 수십 개 나와서의 그름이 아니라 편하신 거죠. 이제 진입 이후에 추가적으로 2% 이제 수익이 발생돼 있으신 거고 시가총액은 아쉽지만 뭐 5,700억이에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970억이니까 마감 때까지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거래대금이 실릴 수 있으리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가 이제 진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시 기준에서의 진입의 설정 범위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편입 신호가 나왔겠죠. 여기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요자락의 기준에서부터가 이제 설정이 될 겁니다, 사실은. 대략적으로 이제 4,600원 초반 그리고 개장 초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4,500원 기준에서부터 이제 진입 신호가 포착이 됐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 잘라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3시 기준에서도 이제 제타 뜬 거고 10시 기준점 화면을 뭐 5분봉으로 한 번 더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무백스의 PPT 간단하게 뭐 이제부터는 펀더멘털적인 부분하고 다 들여다본다 했으니 컨센서스 부분부터 해서 최근에 무백스가 아마 종목 검색기에 몇 번 뜬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검색기에 뜬 부분 그 부분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3년 0월 22일 11시 17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기에 이렇게 뜨는데 그죠?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 뭐 동진세미캠 그게 이제 오늘까지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고 거래가 지금 다소 11시 17분인데 거래가 둔화되어 있으면서 일단 그 1시 13시 기준에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뭐 멈춰져 있다라는 거죠. 13시 기준점에서는 10시 거에서는 이제 그 한미반도체나 동진세미캠이 계속 포착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제 10시 기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무백스의 앞전에 이제 차트 부분 교육용으로 이제 좀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4월 19일 날 기준에 올려드렸던 내용이 또 있습니다. 4월 19일 기준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차트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선행 또는 동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 기준처럼 거래대금 부분의 선행 동행 부분의 흐름을 PPT 좀 올려주셨군요. 저 PPT 보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차트 기준에서도 이제 계속 설정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PPT 좀 다운받고 그리고 그 앞전에 19일 4월 19일 날의 기준에서는 얼마 4,200원대 기준이었네요. 그죠? 이렇게 이 당시에도 이렇게 편입 뭐 이런 부분이 설정이 됐었고 그 이전에도 또 있어요. 일주월봉도 같이 보면서 설정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무백스의 요 정도 범위로 볼까요? 무백스의 기준이 4월 19일 날 상한가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29.91%. 그리고 이 상한가 부분이 6.70에서부터 포착이 된 거예요. 3,745원.
와, 대박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9시 13분에 3,900원, 4,105원. 그리고 이제 이게 PC 버전에서의 기준. 그리고 이러한 거래가 이제 형성되고 진행이 되다 보니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어서 이제 뭐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진 않지만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 다 매매하셔서 수익을 다 내셨네요. 오늘 기준에서도 종목이 그렇게 뭐 월등하게 많이 떠 있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죠. PPT 저거 뭐 컨센서스 뭐 포함하든 아니면 저걸 기준으로 해서 무백스 한번 쭉 뿌려주세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낮장팔 해가지고 한번 다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방 또 유료방에도 뭐 PDF 파일 해서 지금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늘 거 차트를 지금 시간에 혹시 더 나오나요? 지금 시간에 10시 거 기준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거 나오면은 지금 것도 10시 기준에서 좀 잡아주시고 여기가 이제 재진입 기준으로 돼 있는데 재진입의 설정 범위 가격이 얼마? 4,515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진입의 기준이. 그죠? 그렇게 해서 4,515원의 재진입 설정 범위가 이제 잡혀 있는 거고 개장 초에 거래가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눌림폭 이후에 돌려질 때 재진입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4,515원에 지금 이게 10시 건가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 기준에 이제 이수페타시스나 미래나노텍은 탈퇴가 됐으니까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됐던 거고 11시에 탈퇴 기준 신호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보시면 되죠. 얘네들은 탈퇴야. 차익 실현까지 싹 나와. 요 등락률에서 23,700원에 그렇게 하고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재편입 기준도 아마 장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11,150원이고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오는 거고 시가총액은 1조 미만이고 거래대금은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많이 이제 터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 무백스가 4,88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4,500원 대비해서 300원 이상, 7% 이상의 뭐 수익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요렇게 무빅스의 만족 종목 수 기준이 하나.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이게 10시 기준이라는 거고 이제 차트 보려고 10시 기준 잡아드렸고 조금 전에 이제 1시 기준에서 설정 잡아드렸었죠. 1시 기준에서도 그렇게 해서 탈퇴가 있다는 거는 그 앞부분에 중립 범위에 편입 신호가 한번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놓치셨다 할지라도 재편입 기준 요 기준 그러니까 4,510원 아까 보니까 4,510원 뭐 4,500원 뭐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박스를 쳐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재진입의 부분이 요전하게 이렇게 뭐 여기까지 계속 이제 재진입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요게 이제 10시까지의 검색기의 기준. 그리고 1시 기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1시 기준에서 4,900원 수준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이 돼 있는 거고 요 기준은 다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결론은 이제 오전에 1조 이상짜리 종목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좀 잡아드렸고 전체 그 종목 검색해서 뜨는 종목을 어떻게 매매 전략을 잡을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지금의 기준은 이제 무백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현대 무백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저평가의 기준으로 설정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무지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문자는 우리 기준에서는 지금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문자를 굳이 내보내지 않습니다. 1조 미만짜리 2월 이후부터 해서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무백스가 지금 저평가인가요? 그렇지 않죠. 저평가 아니란 말이에요.
PER도 마찬가지고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은 뭐 성장성 끝내준다부터 해서 근데 메이저들의 그 기준이 대주주 69% 갖고 있는데 뭐 외국인들 0.08이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제한 쪽이고 그 공시 내용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어떤 그 주가를 변동을 줄 만큼의 어떤 특별한 이슈나 보고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강세를 띠든 약세를 띠든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잠시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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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인터넷 TV 안 봐요. 아 이거를 안 받아야 되는데 저도 계속 이렇게 핸드폰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뭐 수주가 됐다든가 수주가 됐다든가 아니면 매출이 뭐 크게 증가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의무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단 한 개도 지금 뭐 공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지분 신고 같은 경우에 뭐 기존에 쭉 있어 왔던 부분이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대주주 쪽에서의 뭐 어떤 내용일까요? 뭐 자사주가 들어왔나요? 아니면 뭐 에이블 현대 호텔 앤 리조트 쪽의 장래 매도 오히려 뭐 장래 매도가 있는 기준의 흐름인데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그 주가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공시를 줘야 되는데 공시 자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 그대로 머니 게임이라는 거죠.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가 아니고, 그리고 컨센서스도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계속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증권사에서는 컨센서스 코멘트도 분석도 거의 해놓지도 않고, 근데 이 종목이 대박입니다, 좋아요라는 거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기본적인 분석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서 대처를 하겠다. 요 기준만 잘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따라붙을 때 미래반도체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얼마까지 따라붙는다 그랬어요?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와 주면 지금 시장에 거래대금의 최상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일단은 20%까지 그러니까 미래반도체도 펀더멘털적으로 뭐 저평가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대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어떻게 최소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되고 1 기준에 그리고 그렇게 터졌을 때 시초가 대비 뭐 5에서 10%인데 1조 미만짜리는 뭐 10% 이상인 거죠.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기준을 푼다. 결론적으로 1조 이하짜리 종목은 장중 특별한 경우에 최대 20%까지 편입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무백스 같은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에 아니에요. 특별한 케이스죠. 뭐가? 프로그램이 68만 주 사요. 개뿔 68만 주가 무슨 특별합니까? 1억 700만 주짜리에 1%도 안 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제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순위는 뭐 1조도 안 되기 때문에 저 밑바닥에 있는 시가총액인데 물론 5천억 이상이라 우리 검색기계는 뜹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지금 다시 주가가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여기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순위가. 거래량 개뿔 아무 영향 없다 그랬죠. 1,000원짜리 1억 주 터져봐야 1,000억 분이 안 돼요. 1,000원짜리 1억 주 터져봐야 1,000억 분이 안 된다고 거래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얘는 지금 거래대금이 어찌됐건 10일인데 이 상태에서는 조금만 더 움직이면은 조금만 더 고점을 높이면은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의 거래대금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이 되죠. 거기다가 미래반도체가 지금 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한 넘기기 힘들겠죠. 13%까지 올라왔던 종목인데 꼬리가 길게 달려 있기 때문에 또 음봉으로 밀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여기도 거래가 둔화돼 있단 말이에요. 둔화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럼 현대 무백스가 올라올 수 있는 거는 10위 안에는 무조건 올라올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는 한
그리고 단계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5위 전후까지도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현대 무벡스의 경우는 지금 기준에서 거래대금 5위 전후까지도 놓고 볼 수 있다. 그럼 최대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무벡스의 경우는. 어? 지금 현재 기준은 얼마예요? 거래대금 11위. 지금 홀딩스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넘기는 위치에 놓여져 있죠. 요거만 한 1, 2분 지나면은 바로 거래대금 지금 넘기잖아요. 자, 10위입니다. 거래대금 10위에 프로그램 수급 어찌됐건 70만 주야. 저게 뭐 1%도 안 되는 물량이지만 결론적으로 현대 무벡스의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서의 순위는 몇 위? 20위 정도? 5위 또 8, 9, 10, 11, 12, 13, 14, 15 20, 25, 26, 27위. 27위면은 시가총액이 27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래대금도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프로그램 순매수도 최상이다. 땡큐 하지 않겠어요? 응? 그렇게 해서 고점을 넘긴다? 그러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을 할 수 있죠. 아, 이거 편입해도 되느냐? 편입해도 돼요. 문자까지 발송 안 하겠다는 거고 편입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2번 정도의 분할 매수를 기준 잡으셔서 2번 분할 매수해서 내가 매수한 평균 단가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손절. 아니 개장 초에 종목 검색기에서 터져 나왔잖아요. 그때 왜 안 사시고 지금에 와서 아 그때는 윤정두가 1조 미만 사지 말래서 그럼 지금도 안 사셔도 돼요. 굳이 1조 미만짜리에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지 마자. 왜? 하이닉스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난 10일 기준에서 87,000원짜리가 99,500원이에요. 또 지난 16일 대비해서 4거래일 만에 10% 이상이 올라왔어요. 왜? 그때 9만 원이었거든. 종목 검색에 표출된 게. 그죠? 그게 뭐 거래대금 그 최상위에 놓여져서 변동성이 나온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뭐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문자까지 보내서 외부에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운동하신 분들 깜짝깜짝 놀라게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무벡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4,545원에 검색기에 튀어나왔죠. 그거 뭐 그대로 튀어나온 그대로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종목이 현대 무벡스 이외에 많이 나왔냐 이거지. 1조 미만짜리 안 나왔죠. 1조 미만짜리에 지금 무벡스 이외에 미래나노텍, 이수베타시스 세 종목인데 미래나노텍은 금요일날 18%에 떠서 상한가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13%까지 올라왔다가 탈퇴됐잖아. 차익 실현하신 거 아니에요. 이수베타시스도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이미 차익 실현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벡스 같은 경우에도 왜 총 세 종목 떠 있는데 종목 검색기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해줘서 수익 낼 수 있는데 윤정두가 문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 갖고 계시란 말이에요. 아 11시 5분에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9시 42분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현대 무벡스입니다. 10시 14분에 4,600원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7%야. 이때는 6.4%인데 이때도 많이 올라서 못 산다고 그러고 지금은 이거 상한가 가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14.17 아니지. 15% 이상까지 더 치고 올라왔죠. 그 흐름이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편입하면 대박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장중의 변동성, 장중의 수급 논리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4,115원 요거 잘라서 여기다가 갖다 붙여주셔도 돼요. 여기도 4,115원이구나. 조금 전에 45원이었죠. 그리고 지금 13시 기준에서 진입돼 있는 가격 기준 4,800원 기준에서부터도 2.3% 수익이다. 요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저평가 상태 아니라는 거는 이렇게 컨센서스와 이런 부분에서 보여드렸고 공시 내용까지 보여드렸고 그럼 결론은요. 결론은 꼭 보면 이제 뭐 2차 전지 폭등 나올 때 안 사신 분들이 야 이거 거품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 그리고 엔터주들 폭등 나올 때 안 사시던 분들이 야 저것도 거품이야 그러면 이제 현대차나 하이닉스라도 잘 갖고 계시면 되는데 무슨 뭐 건설주, 조선주 뭐 저 밑바닥에 있는 거 업황이 좋지도 않은 개선되지 않은 그런 쪽을 꼭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기준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충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있다면 매매 신호 나오는 대로 기준 잡으시란 말이에요. 교육 규제도 무백세도 이제 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예 그렇게 해서 무백세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자 보시면 오늘 거 차트도 올려드릴 건데 아까 분명히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검색해서 올라온 걸 보셨어요. 보셨고 여기 이제 컨센서스 기준 잡아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3,745원에 포착된 6% 포착된 이날도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같단 말이에요. 상한가.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이날 뭐 이거 다 뭐 넣을 필요도 없고 요거만 한번 넣어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상한가 같다. 상한가 갔는데 검색해서 이렇게 포착이 됐다. 얼마에 포착됐니? 3,745원에 포착됐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계속 포착 신호가 나오고 결국은 상한가 같다. 탈퇴 이후에 바로 재진입 신호 나와서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았느냐. 이걸 왜 못 사느냐. 20%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맨 처음에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컨센서스 부분을 다 넣어드릴 겁니다.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이런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대처를 한다. 그 기준인 거죠. 기술적 분석으로 대처. 기술적 분석으로 대처를 하는 거고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펀더멘탈은 좋으냐? 안 좋다.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럼 기술적으로 대처한다라는 거는 뭐니?라고 했을 때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야 그래야 변동성 매매를 볼 수 있다. 거래대금도 없이 뭐 몇 명이서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 사가지고 주가들을 올리는데 그걸 따라 붙으면 결국은 물량바지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개장초에 6.7% 떠서 뭐 강한 그 흐름을 9시 14분에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맴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점을 넘기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고점을 넘기면 계속. 그렇게 해서 이러한 추이 추세 부분이 계속 나와주는데 결론은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최대폭의 기준에.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한가의 기준에서도 그 다음 흐름이 추가적인 강세를 띠든 말든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50%를 설정한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편입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편입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그래서 현대 무백스의 상한가의 기준에 편입 단가 기준에서부터 21.76% 수익이 났고 이 당시 기준에 이렇게 많은 4월 19일이면 어떤 날이에요? 2차 전지 최고점 찍는 날들이에요. 포스코 퓨처엠 42만 2,500원 올라가고 초 난리가 났던 그런 날입니다. 하나기술, KG, ETS, KG 스틸 뭐 전부 10% 편입돼서 포착이 돼서 20%까지 날아간 포스코 퓨처엠 3%에 포착이 돼서 42만 2,500원까지 10.60까지 올라간 그런 그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38.05 상한가에서 절반 차익 실현을 했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또 21일 날도 추가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뭐 계속 확장됐던 그런 종목이고 여러분들 선배분들 이렇게 수익 범위 가져갔고 오늘 기준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똑같아요. 비슷해요. 6.44 4월 19일에도 이 정도 수준 그리고 7.73 12.88 그리고 추가적으로 14.17 그렇게 해서 이렇게 4,515원 편입 설정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캡처해서 이제 그림 올려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결론은 뭐 결코 나쁘지 않은 추이 추세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죠. 지금 편입할 수 있느냐의 기준이잖아요. 거래대금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죠. 편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래대금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잖아요. 편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태까지 설명했잖아요.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고. 두 번의 분할 매수를 하시고 그 매수세는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매수세는 드릴 수가 없지. 그죠? 매수세는 드릴 수가 없고 문자로 발송 안 한다는 거예요. 1조 이하짜리는 어지간해서든 매수세인 발송을 안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이제 그 종목 검색기 기준 잡아서 매직 계산기 기준 잡아서 또 올려드릴 텐데 무료방에도 나중에 뭐 순서 정해서 올리시든 뭐 해주시고 요거 요런 상태에서 다시금 파일 올려드릴게요. 순서 바꿔놨으니까 요거를 참조하셔서 기준 잡아주시고 그리고 계속 올라가 쭉쭉쭉이야. 지금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쭉쭉쭉이요. 검색기 이쪽에서는요 계속이죠. 그럼 여기서도 그걸 기준 잡을 거예요. 뭐를 매직 계산기 기준을 매직 계산기 기준 잡아서 3194400 1조짜리가 없으면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하시면 되죠. 그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나눠 드린 이유가 뭐예요? 개별 기준에서도 매매하실 수 있게끔 윤 정도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준에서 오늘 기준에 얼마에 편입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천 아까 얼마죠? 4,660원인가? 6.44% 올라와 있을 때가 4,545원. 그리고 차트 보니까 4,510원도 있었더만. 그죠? 4,545원 그 기준. 맞나요? 4,545원? 오, 숫자가 좋네. 4545. 윤정도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면 이 기준에서 만약에 지금 편입해갖고 평균 단가가 4,970원이다. 그러면 여기가 손절이 되는 거죠. 변동성이 지금 확장돼 있으니까 마지노선 범위를 예를 들어서 여기로 잡고 3%뭐 4,820원 변동 나올 수 있죠. 오전장이고 그럼 나 오후장까지 더 볼란다. 3% 등락 나왔다고 차익 실현하기 싫다. 그렇게 기준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했으니까 고가의 기준에서 얼마? 4,970원을 넘겨도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문자는요 안 나간다니까. 문자를 내보낼 그 기준 자체가 되질 않잖아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2월 이후부터 해서는 안 나갔죠. 안 나갔는데 지금에 와서 원칙 깨고 이거 대박 나겠습니다. 이거 안 해도 돼. 우리는 지금 하이닉스에서 또 현대차에서 초대박 내고 있고 2차 전지 좀 힘겨웠지만 바닥 다지고 돌려요. 비중 조절 적절하게 잘했고 충격 한번 받았던 현대롭는 쭉쭉쭉 돌리고 있고 2.5%도 우리는 행복하게 돌리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 2.2%도 에코프로 아니어도 된단 말이지.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매매가 아주 원활하신 분들은 1.5에서 4,900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셨다가 지금 뭐 12시도 안 됐잖아. 재편입의 기준 설정해서 대처하면 되는 거고.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수급 범위의 기준점도 마찬가지. 지금도 매수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정중앙 선생님 전 제일 무서워. 매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질문 주시는 순간 그건 뭐예요, 사실은? 질문을 주셨다는 거는 이미 벌써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아직까지는 역량이 아니시라는 거죠.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비중만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했는데 거기다 대고 매수 몰빵 막 5%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 그죠? 들어가시려면은 예를 들어서 2%에 1% 문자가 안 나왔죠. 그래서 VIP 방에 계실 때는 이조차도 설명을 늦게 들으시게 되는 거고, 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에 함께 계시니까 같이 이제 설명을 들으시는데 제가 지금 막 뭐 말투가 뭐 사도 돼요. 왜 뭐 사도 된다니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처음 스타트 잡을 때부터 우리가 13시 거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10시까지 해서 공격적인 기준인데 13시 기준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10시까지 기준에서 11시 4분에 수식 10시의 기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11시 14분에 13시 거 수식에도 4,875원에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 20%까지 따라 붙는다라고 교육을 계속 잡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 편입이 안 되냐고. 여기서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꺼내놓고 교육을 잡은 거잖아요. 다만 1조 미만이니까 이 종목을 매수 사인까지 내지는 않겠다 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별 매매하실 수 있다. 그럼 두 번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어떤 가격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아니 종목 단타 종목 들어갈 때 손절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손절의 범위가 3%.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4,970원인데 아까 기준에 지금 뭐 5,000원 넘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 분할 매수해서 위로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1에서 3% 등락범위에. 그럼 평균 5천 원에 편입을 했어요. 만약에. 그럼 평균 5천 원에 편입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어떻게 할 거야? 밀리면 뭘 어떻게 해요? 손절이지. 그 손절의 범위가 5천 원이라고 만약에 잡았을 때 뭐 4,970원이 평단이다. 그럼 4,820원, 4,800원 이탈되면 나는 손절하겠다. 그 원칙만 지키시자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응? 그죠? 그래서 그 갈팡질팡의 흐름만 없으시면 된다는 갈팡질팡의 흐름만. 편입 가능하세요. 20%까지는 편입의 설정 범위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가능하세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손절 범위 잡아놓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20% 기준에 이제 차트까지 다 그려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후장에 진입되어 있는 이 4,780원의 기준, 13시 거의 기준, 그 기준에서도 수익이 설정이 된다. 얼마나 땡큐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미 벌써 이제 그 4,785원의 기준에 편입 설정이 이제 뭐 녹화하는 사이에 떠줬고 움직임이 나왔고 뭐 편입 설정 범위 기준까지 잡혀 있었는데 요거를 한 번 더 차트 잘라서 올려드리고 5분봉 우리가 보는 5분봉에서 기준 잡아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10시 거에는 이미 이제 그 전에 4,515원, 45원에 편입 설정이 돼 있었고 여기서 이제 진입 부분은 1시 기준 설정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1시 기준. 그래서 이렇게 4,700원, 4,800원 이하 그리고 이미 검색기에서는 종목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한 종목 아니야 한 종목. 만족하는 종목 하나 S1300에 지금 시간 기준 진입시간 11시 11분의 기준에 진입하고 나서 수익 범위 얼마? 4%의 수익. 거래대금 얼마요?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죠. 시가총액 5,900억 수준인데 포스코 퓨처엠의 거래대금도 포스코 퓨처엠 거래대금도 넘겼을 것 같은데 그죠? 포스코 잠시만요. 이런 올려놨구나. 예.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또 포스코 홀딩스의 거래대금 부분을 다 넘겨놨어요. 그러면 이제 종목 검색해서 5분봉에서 한번 더 들여다볼게요. 11시 47분이고요. 이 차트도 이제 뭐 올려드리고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안 올려드리는데 같이 또 다 하나씩 올려드리세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옆으로 이제 좀 빼놓고요. 검색기가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데 이걸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100만 주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끝까지 뭐 보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오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종목군들을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방송 초미에 그렇게 해서 뭐 1조 미만짜리는 2% 기준에 1% 두 번 편입의 기준 손절 명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1조 이상짜리 뭐 동시세 있게 한미반도체가 포착이 됐다. 그럼 거기는 뭐 5%를 두 번 나눠 들어간다든가 뭐 최대 10%를 두 번 나눠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교육을 기준을 잡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가격에 일단 검색기 뭐 가입하시는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고 요 인원도 지금 자녀 인원 5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신청하셔서 기간 혜택도 받으시고 검색기도 활용하셔서 방금 같은 종목군들 수익 기준 잡아놓으면은 뭐 5개월치 회원가입비는 싹 다 빠지겠죠. 그리고 VVIP 방에서도 질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교육방을 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성향에 따라서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그 VVIP 방에 이렇게 교육은 드려도 문자 사인은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사인 안 드리는 그 흐름 속에서 교육방에서는
저 부분들을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결론은 그 변동성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교육방에 좀 주력주 포트폴리오 녹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실상 무백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교육방은 일단 어찌됐건 변동성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의 종목군들의 설명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요 왼쪽 화면 하단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무백스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편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문자는 안 보낸다 이 기준인 거고, 요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또 땅을 치고 아쉬워하시겠죠. 그러면서 왜 차별해요? 차별이 아니라 VIP 방에 어떻게 문자를 발송할 수가 없잖아요. 안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이 영상 그 끝까지 다 보시는 분들 기준에 편입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거래대금 최상위 순위는 뭐 유지될 거고요. 아마도 마감 때까지 급격하게 꼬리 달리고 내려오지 않는 한. 그럼 지금 5위, 6위, 7, 8, 8위까지 올라왔어요. 8위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5위 전후까지 올라온다고 그랬죠. 티보로보틱스, T로보틱스도 거래가 지금 제한적이잖아요.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왔잖아요. 꼬리가 세게 못 돌립니다. 이런 경우는 또 프로그램도 안 받쳐주고, 그러면 여기 거래대금 다 넘길 거란 말이에요. 넘기고 한미 반도체도 여기서 정체 수준이라면은 글쎄요, 지금 보면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이제 별도로 한미 반도체 동진세미캠 별도로 녹화를 하고, 그래서 무백스 기준에 5분봉 또 1분봉 한번 보면서 잘라 드릴 건데, 자 보겠습니다. 100만 주가 넘었어요. 이제 1% 수준 들어온 거예요. 흥분하시면 안 되고, 프로그램 수급 기준에 이제 1% 정도 수준. 그리고 만약에 이 앞전 고점을 넘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상한가 수준까지 한번 변동성이 확장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요 같은 박스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거래대금 빼고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아주 단순합니다. 요 기준에서 사실 이제 갭에 대한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개장 초에 이 앞을 넘기면 돌파 갭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도 넘기고 이제 뭐 눈에 보이는 수식대로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렇습니다. 꺾이고 크로스 나오고 영선 돌파하는 위치, 거기에 이제 거래가 터져 있다.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그 위치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는 뭐 이 앞전 거래를 넘길 수 있는 위치죠. 지금 거래도 왜? 저 앞전 고점의 거래라고 해봐야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거래대금으로 기준 잡았을 때.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뭐 개별적인 기준에 인기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현대무백스 모르는 분들 없겠죠.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 결론적으로 저 거래대금 부분이 마감 때까지는 더 터지리라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런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뭐 일부 갭상승의 흐름이 나오면 주봉 그리고 일봉의 전부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낼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일본 기준의 거래가 이제 수반되는 그 흐름을 내일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오늘은 이미 거래가 터져 있고 급격하게 거래대금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꼬리가 달려 내려오지 않으면, 프로그램에서 급격하게 100만 주 매수위가 매도로 크게 전환되지 않는다면, 뭐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내일까지의 변동성, 추가적인 변동성의 확장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은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원래는 설정해도 상관없거든요.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요 꼬리 부분에 요 꼬리 부분 있잖아요. 요 꼬리 부분을 이제 몸통으로 전부 감싸는 흐름이 됐고, 뭐 누군가가 만져서 지지를 잡았든 뭐를 했든 어찌됐건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꼬리로 잡아 돌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갭상승의 기준인 거고. 주간 단위 거래 기준 취소 범위가 어디? 여기죠. 주간 단위에. 근데 저거보다 더 터져야죠. 당연히.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니까 당연히 더 터질 때. 뭐 거래 대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응? 그렇게 해서 주간 단위에 그 1억 주 이상, 1억 3천만 주. 저게 1억 주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벌써 오늘 이미 뭐 3천만 주가 터져 있기 때문에 마감 때까지의 기준이면 지금으로 따진다면 최소 5천만 주에서 7천만 주까지 5천에서 7천만 주 혹은 상한가까지 진입으로 밀어제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1억 주도 터질 수도 있죠. 1억 주 터져봐야 5천억이거든요. 5천억이 그렇게까지 큰 게 아닙니다. 자기 그 시가총액 회전율 뭐 200% 300%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변동이 완료되고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요 기준의 설정 범위 놓고 보시면 요 몸통으로 형성돼 있던 4,800원 넘긴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요 꼬리까지 뭐 당연히 넘길 수 있는데 이게 장중에 넘길 것이냐의 기준인 거죠. 장중에 넘길 것이냐. 넘길 수도 있어요. 장중에 뭐 못 넘길 건 뭐예요? 4월 19일 날 상한가 6%에서 상한가 같은 종목이 여기서 뭐 못 넘긴다? 왜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론은 거래가 수반되어진다면 당연히 이평선의 추이나 모든 거는 뭐 전부 영선 위에 크로스까지 주봉에서 싹 다 나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래만 수반되어 준다면 그러니까 이번 주 거래는 어때요? 에이 수반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만 수반되어 진다면 앞전 고점을 싹 다 뚫고 올라간다. 매매 사이는 안 들린다니까. 매매 사이 안 들린다니까. 얘로 인해서 수익이 난다 할지라도 얘 들여봐야 지금의 기준에서는 2% 교육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지금 매매 사인 들여서 여기서 편입해서 나 차익 실현 못했어요. 그랬더니 박살이에요. 이런 흐름 굳이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 들으시는 분들의 기준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수준에서 왜 못 들어갑니까? 계속 거래 터뜨리면서 계속 쭉쭉쭉 당기고 있는데 편입의 기준 설정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봉 또 주봉 그리고 월봉까지 그려볼게요. 그리고 분봉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또 프로그램 수급 보고 거래대금 또 흐름 보고. 자 월봉 기준에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21년 이후의 기준. 뭐 20년 이후로 볼까요? 20년 이후? 그럼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오케이. 그럼 요 기준에 매번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왔던 것처럼 추이 추세 부분은 워낙 뭐 뛰어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나온 거를 바탕으로 해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보도자료 나온 거 가지고 얘가 끝내주는 회사입니다.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공정 공시도 안 나왔는데 끝내주는지 안 끝내주는지 뭘 그렇게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요 기준에서 요 위치 4,300원 정도를 기준을 잡고요. 4,300원 정도. 그리고 2,550원 정도 기준 잡으면 그러면 뭐 정확히 할까요? 자, 그러면은 종가가 4,305원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그려볼게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점 잡아놓은 것처럼 자, 한번 보겠습니다. Y젠터의 흐름처럼 요 기준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현대무백스 현대무백스 5월 며칠이죠? 22일 기준에 교육 1% 2%로 쓸까요? 현대무백스 월봉의 급침갭 돌파갭 뭐 다 됩니다만 월봉 앞점 고점을 지금 넘긴 게 아니고 꼬리 부분을 몸통으로 이제 인식을 잡고 돌파갭이라고 할까요? 급침갭 돌파갭 돌파갭의 설정 목표 주가의 상단 부분이 4,305원으로 아까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2,560원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 단순한 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다 여러분들 받으신 교육이고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돼요. 간단하게. 이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윤종두가 만든 거예요. 왜냐면 금융투자협회에서 급징계비 나오면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자격증 시험 도서 원고를 가지고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도서들 있죠? 그럼 지들이 쓴 것처럼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급징계비 나오면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어떻게? 그 설명을 못해. 어떻게? 아니 그냥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어. 그로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윤정두가 정형화해 놓은 거죠. 이게 맞든 틀리든 윤정두는 이렇게 해서 30년 이상 36년을 써왔고 그리고 그것이 마저 떨어져서 계속해서 활용해서 쓰고 있는 거고 4,305원 마이너스 2,560원 해주면 얼마에 1,745원이죠. 1,745원. 그럼 요거 그대로 플러스 해주면 돼요. 4,305원 플러스 1,745원. 그럼 이제 계산기 계산해 주면 되죠. 4,305원 플러스 1,745원 해주면 6,050원이 목표 주가다. 6,050원이. 오, 지금보다도 더 올라가야 돼. 그죠? 그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예요. 그 근거 부분이, 그 근거 부분이 어찌됐든 교육 교재에서 정형화해서 그대로 다 올려드렸었고 여기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좀 교육 교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보죠. 그렇게 돼 있고 대형주든 소형주든 마찬가지예요. 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똑같이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래서 결론은 하이닉스 부분도 이제 수급에 대한 논리 부분 또 갭에 대한 논리 부분 좀 이따 뭐 시간 되면 하이닉스도 전략 기준 잡아서 드릴 텐데 55회차 52회차 한미반도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놨었나요? 52회차를 볼까요 한번? 자 보시면은 다른 그 종목에서도 이 갭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매집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여기 아마 갭이 있을 것 같은데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금융투자협회의 자격증 시험 교재에 나온 내용 부분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시중에도 이 내용 그대로 돌아다녀요. 근데 어떻게 그런 목표치를 설정하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형화 해놓은 겁니다. 이게 2000년대 중반에 다 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다 활용을 하고 있고 다 그 종목군들 다 그래 Y전트 같은 85,500원을 목표 주가로 했고 다 넘겼고 다 넘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목표 주가 또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놨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6,050원이 돌파 갭의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된다. 누구의 기준이에요? 윤정도의 기준이죠.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그 저점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제대로 놓고 보자. 그래서 의미 있는 저점 부분을 요 맨바닥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 꺾임 크로스 양선 돌파까지의 기준에 추세 강화 부분이 지속이 되고 있다. 요 기준의 6,050원의 기준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이렇게 잡힌다. 그 6,050원에 대한 부분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목표 주가인 거예요. 누가 설정해 놓은? 윤정두가 설정해 놓은 갭에 대한 설정 범위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이거를 퍼센테이지의 기준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차적인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이고 퍼센테이지 기준에서도 설정해서 또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재차 교육교재 나눠드린 교육교재를 바탕으로 공부를 직접적으로 하시면 돼요. 영선 크로스 뭐 다 떼박이죠. 뭐 거래량 거래대금 월봉 기준에 지금 벌써 이미 앞전 거래량 거래대금 싹 다 넘기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벡스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건드려 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매매 사이는 안 드린다. 얘 아니어도 된다. 1주 이상짜리에서도 금요일날 한미반도체 6%에서 24%까지 폭발적인 시세 다 나왔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갭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대해서 교육 자료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자 유무료방에 추가적인 자료 뭐 묶어서 올려드리든 상관없는데 저쪽 그 종목방에도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지금 올리고 있었던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올려드리라고 유무료방에. 네, 그렇게 해서 월봉까지의 기준에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 다음 기준에 분봉의 기준점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분봉의 기준은 이제 5분봉 기준이 되는데, 이거 뭐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차분차분하게만 보시면, 요 뭐 소나 모멘텀 차트를 보셔도 되긴 합니다만, 요 기준에서 뭐 단순 논리죠. 개장초에 빵 치고 들어올렸을 때 4,545원에 1차적인 4,515원이에요. 사실 15원 그리고 4,545원 그리고 나서 계속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의 거래가 원체 터져 있다 보니까 이제 뒷부분의 거래 흐름이 더 확대돼서 나온 거고, 프로그램 쪽을 좀 잘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 쪽에 이제 100만 주 이상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정확히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11시 그 앞쪽쯤에 쭉 터졌을 거예요. 11시쯤에 그 전 거래보다는. 그래서 왜냐면 지금 뭐 마이너스에서부터 그 개장 초에 뭐 들쑥날쑥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많이 형성됐던 게 6만 주?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상당히 뭐 제한적이었죠. 9시 37분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좀 많이 제대로 활용을 하셔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9시 30, 09시 35분? 네. 프로그램 매도죠. 이때는 37분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죠? 10시 40분. 37분이 거의 뭐 절정에 달해 있는 매도의 기준이 되고요. 37분 이때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이 그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월등히 이제 개선돼서 쭉쭉쭉 올라온 게 뭐 10시 이때가 언제요? 40분 기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50만 주. 그리고 40분 넘겨질 때 거래가 이제 빠바방 터지면서 흐름인데, 이때는 마지막 기준에서 한번 빵 치고 들어올렸고, 40분, 45분, 48분, 50만 주 여기 기준에 50만 주, 40분 기준에. 그럼 여기까지의 기준이 되겠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50만 주가 설정이 된 거고, 35분, 40분, 56만 주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올리는데 거래가 없이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10시, 9시 37분, 10시, 어이구.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계속 길게 볼 수 있겠느냐예요, 사실. 검색기 떴습니다 해가지고 막 흥분해서 이 정도도 빠바방 하고 매수에는 강도 있게 드리는 종목이 아니라 길게 그냥 한 번에 녹화를 뜨고 마무리를 질 텐데, 주가 흐름 보면은 계속 업이 되다 이제 11시 11시 저때 넘어갈 때 한 번 더 빵치고 들어올리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14만 주씩 한 번에 들어오는 흐름.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뭐 계속 85만 주,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주까지, 그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당겨놔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 58번 85만 주.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면 들어와야지, 뭐 빠지고 나가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빠지고 나가면 불편하죠. 이쪽이 100만 주 넘겨 들어오면서 주가가 아무래도 좀 들어 올려졌다라는 인식이 강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마
11시 45분 뭐 이럴 때 여기서 이제 한번 세게 끌어올린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요 기준, 그 다음에 요 기준, 여기로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아서 설정.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준이고, 이제 그 100만 주 넘기는 것까지를 기준 잡아야겠네, 오히려. 그죠? 41분. 100만 주 넘겼고, 지금은 일단은 이제 다시 여기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게 뭐 200만 주씩 뭐 더 들어올런지, 아니면 요걸로 이제 끝나고 꼬리 좀 달리고 내일을 기약하려는지, 그거는 뭐 저도 몰라요. 11시 43분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기준은 다시 이제 100만 주로 살짝 뭐 들어 올려놨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4개를 잘랐어요. 4번을 자른 건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요 가격 4,515원, 4,545원, 그리고 요런 가격들은 이제 단계별로의 고점을 넘기는 흐름들,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연동돼 있었다. 4,680원. 그리고 또다시 이제 요 고점 넘기는 요 지점 4,850원, 45원, 요런 기준점. 그리고 또 여기, 그러니까 지금은 20%까지 우리는 따라본다 그랬잖아요. 20.99까지. 그러니까 뭐 저 위에 범위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우린 저기서도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2번 정도만 딱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나서 재편이.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막연히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가도 됩니다의 기준인데, 이왕이면은 기준을 좀 잡아서 들어가면 더더욱 좋겠죠. 어떤 기준을요? 여기서 거래량은 그럼 얼마를 터뜨려야 되느냐 했을 때, 최소 보면 그냥 요 정도만 터져도 돼요. 최근에 본인이 터뜨렸던 거래량 부분을 다 터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소 범위, 아니, 최대 범위 200만 주, 최소는 150만 주. 오후장 뭐 2시, 1시 넘어가고 2시 넘어가면 그땐 100만 주의 기준만 설정을 해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래가 터질 만큼 터져 있다. 터져 있는 상황이니까 뭐 크게 뭐 무리 수는 없고, 이거 막 음봉으로 밀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프로그램 보세요, 그러면. 음봉으로 밀리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그 기준은 사실 종목 검색해서 매수 사인이 떴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중립의 범위의 기준이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 한번 빵 터지고 나서의 흐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매수 신호가 종목 검색에 나왔지만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도 제한적으로 중립의 범위, 그리고 실질 매수의 기준의 설정 범위는 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20%까지 따라붙으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전부 매수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가격이 전부 매수의 기준인 거예요. 공식적인. 당연히 이때도 공식적인 매수지. 예? 근데 이제 이때 차이는 거래가 개별 매매 기준, 아까 삼성중공업이나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신호는 떴지만 자체적인 신호 강도의 부분 기준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려고 한다면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줘야 된다. 그리고 20%까지 따라가려면 거래대금 그래도 5위 전후 10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는 거래대금 7위, 8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20%까지 따라붙어도 사실상 크게 뭐 무리수는 없다라는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앞전에 초록 색깔로 박스를 쳐드렸던 부분은 거기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무리수가 있었다의 기준이 되는 거고, 개별 매매 정도만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아시겠죠? 지금 살 수 있나요? 사셔도 상관없다니까. 분할 매수 2번 정도의 1에서 3% 등락 범위를 우리는 설정하니까 분할 매수 2번 정도의 기준 설정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대처하시고, 손절 범위 뭐 3% 잡아놓으시고, 윗방향으로는요, 지금 들어가신다면 뭐 상한가까지 열어놓는 거 아니에요? 상한가까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설정 범위의 기준을 가져간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프로그램 주고 수급 확인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이제 우리 주력주부터 해서 주력주부터 해서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을 또 잡아내야죠. 그죠?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 기준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지금 현대 무브엑스만 1시간째 녹화하는 거예요. 1시간. 그 1시간 그 녹화 사이에 등락 범위가 한 6% 정도 수익이 발생됐던 것 같아요. 진입 표시되고 나서도. 그리고 그 앞전에 오전장의 기준이 있으니까 대략 10% 이상의 등락률이 나온 거고. 그래서 혼자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매매하시고, 그다음 종목 검색기 없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 이제 신청하신 이후에 사용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거로 만드세요. 교육방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필수적인 조건이 이제 일단은 요렇게, 요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정중앙 선생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YG엔터 매도라고 하셨나요? 하셨는데 문자가 나간 종목 있잖아요. 문자가 나간 종목은 정리를 하더라도 문자 나가요. 그리고 항상 그 지금처럼 질문 자주 주시고, 자주 주시고, 그다음에 항상 공지사항에 이렇게 있어요. 거의 이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누락 없이 대부분 다 올라가 있는 거니까 요거 참조하시면 돼요. 아, 몇 시에 올렸구나. 지금 현재 비중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 이후에 추가적인 문자가 뭐 매도나 매수가 없었구나. 그럼 뭐 유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영상 올려드립니다.